오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둘 중에 뭐가 듣고 싶어요? 좋은 소식부터까지. GPT-5가 나왔대요. 나쁜 소식은요? 혹시 나쁜 소식도 GPT-5가 나왔다는 말씀이시죠? 맞아요.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GPT-5가 나왔는데 질문 하나만 해줄래요? 대표님이 이제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게 혹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세요? 네. 그 부분을 일단. 어쨌든 사업을 하려면 미래를 예상을 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GPT 그러니까 AI가 사람을 대체할 거라고 저는 한 1, 2년 전에 사람들한테 막 설파하고 다녔어요. AI가 사람의 노동을 다 대체할 것이다. 근데 그게 이제 피지컬로 가서 이제 로봇이 나오면 그것까지 다 어느 정도 다 대체할 것인데 그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식 산업은 최대한 빠르게 대체할 거라고 이제 막 말은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걸 이제 믿어서 말했던 게 아니고 그냥 얘기했던 거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 AI 관심 가졌던 거는 우리가 챗봇이 나왔다 해가지고 GPT가 등장했다고 했을 때는 진짜 잘 몰랐었어요. 그때 근데 관련된 그 챗봇을 가진 회사들이 막 그 상한가 치고 막 그랬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보다 확실히 세상을 잘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GPT가 나왔는데 왜 챗봇 회사들이 상장을 다 치지? 이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그때도 저도 챗봇 회사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회사가 커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이해를 못 하다가 그 그림 그려주는 AI가 무료로 풀린 적이 있었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그냥 오픈소스 다운받으면 그 사용할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휴가 때 집에서 이제 그 게임 GPU 4060이었나? 3080, 70이었나? 집에 있었거든요. 그걸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때 막 손가락 6개 나오고 막 손가락 말고는 대부분이 너무 그림을 잘 그린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미술이 전공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게 엄청 어려운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액세서리라든지 뭐 옷의 질감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이 묘사가 너무 대단해가지고 또 실사와 애니메이션 반반 섞이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림 전공하는 사람들은 최소 뭐 장인이 되기 위해서 최소 10년을 쓰거든요. 잘 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리랜서라도 살기 위해서 한 10년의 어떤 시간을 써서 살아남은 사람만이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는 구조인데 AI가 더 잘 그린다라는 걸 느꼈어요. 물론 이제 맥락도 없고 좀 초기에서 그래서 인간이 그 무언가를 하나를 잘하기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이 엄청난데 이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우리 디자이너들이 이제 뭐 상품 같은 거 출시할 때 뭐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소개 이미지를 만들어준다든지 아니면 휴가나 어떤 다른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표기하는 거를 다 이제 알바 형태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누구도 그걸 직접 다 하겠다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또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 말씀 이제 GPT 이미지를 또 많이 쓰시더라고요. 당연히 그 풍경 그 시대에 그 로마 시대의 그 압제 속에서 그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어떤 그림들을 GPT를 통해서 또 설교할 때도 사용하시고 그러니까 생산자가 이걸 그대로 다 쓰는 걸 봤죠. 그것도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개발자 입장에서는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은 고차원적인 건 못하고 저차원적인 거 단순 코더 귀찮은 일 있잖아요. CRUD, DB 연결해주고 아니면 간단한 함수 만들어주고 뭐 비교 같은 거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 그냥 간단한 거 그려주고 퍼블리셔가 이제 점점 대처되져 나가는 걸 보면서 일단은 대다수의 개발자들이 취업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었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너무 혜택을 많이 본다고 생각했었어요. 저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데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많은 구성원과 어떤 인력이 들어가는 줄 알았기 때문에 이 인력들을 다 대체할 수 있고 단계별로 품질도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 회사 대표니까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되는데 많은 인력을 안 들이고도 글로벌과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노다지고 꿀이다. 저 같은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본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코드만 잘 짜는 게 아니고 그 완성해 나가는 과정을 많이 지켜봐야 되거든요. 어디서 QA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서버에서 뭐 배포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되고 무중단은 어떻게 해야 되고 스테이징 관리랑 그 프로덕트 환경은 어떻게 또 분리해야 되고 또 코드는 어떻게 계속 상태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로 AI가 해줄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모든 AI가 버전을 높이면서 GPT-5도 그렇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딱 제가 말한 부분들을 공략하고 있어요. 에이전트로 이 단계별로 다 풀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재질문을 하고 그 다음 짧은 맥락을 큰 맥락으로 이어나가면서 검증하고 다음으로 가고 이게 사실 인프라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인풋 토큰이 엄청 커야 되고 그럼 지난 상태 메모리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당연히 지금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너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하다. 당연히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할 거고 그러면 결국은 생산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것이다. 그게 보니까 주니어 레벨이 아니었다. 지금 GPT-5를 보면서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보면서 제품을 혼자서 생산해내는 시니어급 개발자를 대체하는 게 지금 이 빅테크들의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이제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창업자들이나 꿈이 큰 사람들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이제 반대로 이제 내가 생산자로서 직업인으로서 기술자로서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저 역시도 끝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다수는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소수는 먹고 살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뭘 해야 AI에게 대체를 안 당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돈이라는 거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편리성을 AI가 해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건 많죠. 그러니까 마케터가 되거나 세일즈를 잘하는 사람이 되거나 이 AI를 활용해서 어떤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AI 활용이란 건 단순히 GPT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혜택이 있을 것이다. 근데 빈부격차는 심해지겠죠. 근데 그럼 지금 틈새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생각을 하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은 이것조차도 올인원 서비스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협업 툴, 그 다음에 뭐 그룹웨어, ERP 모든 건 통합이 될 거거든요. 그럼 이 모든 소프트웨어들끼리조차도 올인원으로 그 AI가 해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무사도 있고 변리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이분들과 연결해주는 어떤 통합 시스템들이 등장할 것이다. 그 사이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다 중앙화될 것이고 아무튼 우리 회사는 그런 걸 목표로 해 나가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는 저렇게 에이전트들을 많이 돌려서 우리 사람이 고생해야 될 거를 그 위에서도 진두지휘하는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그런 사람들로 우리는 인력 구성을 해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슬프지만은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돼요. 모두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승자 독식을 또 세상에서 또 정치적으로도 용납을 할 거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틈새를 잘 키워나가야 되는데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하나 예를 들면 일단은 SNS에 각자 브랜딩이 된 채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된다. 최소한. 왜냐면 지금은 이게 생산 도구이기 때문에 얘가 AI 자체가 컨텐츠를 막 생산해서 SNS에 퍼뜨리진 않을 거예요. 그것까지 된다고 하면은 이 플랫폼에서 그걸 막을 거거든요. 결국은 지금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선이니까 또 그리고 다수가 하게 되면 다수가 누구나 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인간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I가 그 개발자들을 다 대체하는 데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은데요. 2년 안에 시니어 개발자들까지 다 전면하지 않을까? 그 사이에 사스 제품들이 기업들의 그거를 다 대체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니즈가 폭발할 거니까 지금 우리나라 AI 회사들은 대부분 그 RAG 기반의 이 에이전트 연결하는 이 서비스들로 다 좀 전환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래도 그 다소하기 어렵고 뭐 이게 방향이 정해졌다고 해서 그 열정과 에너지가 돈을 많이 투자받는 회사에서 그게 발생할 거란 생각은 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거를 바라보고 믿고 만들어내는 회사가 그 시장을 먹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컨텐츠 소비 쪽 컨텐츠를 이제 기존에는 우리도 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웹소설과 게임과 웹툰 세 가지를 합칠 수 있는 융합 형태가 이제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전에는 그거 만들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럼 시니어 개발자가 등장해가지고 그 챗플로우나 이런 거 에이전트 형태로 해가지고 게임 소설에도 로직을 집어넣어야 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알고리즘 많이 만들어 놓고 시도도 많이 하긴 했는데 임계점을 못 넘어서 아직도 그냥 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많을 거예요. 해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못했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AI가 나와서 이걸로 어떻게 해보자고 하는 소수의 사람들과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서 소비를 즐기는 사람들의 형태로 양분될 것 같은데 결국 소비할 사람들은 있다는 거죠. 그럼 소비할 때 이 사람들에게 생산자로서 뭘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정말 근본적인 것들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인건비 많이 드는 것부터 해야겠죠. 그러니까 B2B를 생각하면 안 되고 B2C를 생각해야 된다 이제는. 그 다음 B2C도 글로벌로 생각해야 된다. 그러기에는 기회가 많고 이 기술에 대한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본적인 걸 많이 만들거든요. 파운데이션이 되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고 한 1, 2년 안에 승부가 날 거라서 어쩌면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기도 해요. 그렇게 길게 끌진 않을 것이다. 방향이 확실히 짧은 시간 안에 승부처가 날 것이고, 그러니까 자리를 잡으면 갈 수 있는 게 많고 자리를 못 잡으면 다 그냥 잉여 인력이 되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제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개발자들은 대부분 이제 백수가 될 것이다. 그러려면, 그게 안 되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도전할 수 있는 그릇이나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개발자들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누가 혜택을 누리냐면 좀 사기꾼에 가까웠던 이제 세일즈를 잘 하시는 분들, 본질이 없어가지고 그냥 뭐 동기부여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세일즈 같은 거 잘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이 AI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팬심도 두텁고 그런 분들이 이제 AI를 계속 연구할 거예요. 그런 분들도, 그 사기꾼들도 이 엄청난 에너지를 들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본질에 가까울 수 있는 제품을 너도 나도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이분들의 단점은 뭐냐면은 한 명이 하면 다 따라해요. 그래서 그 지금 빅테크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술들의 현재까지만 이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 기술적으로 조금 더 채워서 퍼뜨려야 되는 거는 이 장인을 가진 회사, 기술적 장인을 가진 회사가 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네,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장인이라고 하면 사실 되게 경험이 보통 풍부한 사람을 말하잖아요. 되게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서 약간 제품을 만들 때도 그런 플로우들이 이제 눈에 다 보이고 뭔가 진짜 기술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빠르게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을 보통 장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 수준을 쌓으려고 하면 그만큼의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그리고 시간도 보통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로 할 건데, 지금 이제 막 뭐 장인의 레벨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뭐 주니어뿐만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직장인 레벨에 머물렀던 개발자들도 이제 장인의 레벨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도 필요하고 그럴 텐데, 과연 지금 상황에 그럴 만한 시간이 주어질지, 그리고 뭔가 그런 시행착오 같은 거를 사실상 AI를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훨씬 금방 좀 뚫릴 것 같은데, 그런 시행착오가 예전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세상은 좀 잔인해서 미리 준비된 사람 아니고는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지금 와서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고, 첫 번째로 장인이라는 것 자체가 전제가 누구나 될 수가 있다는 거는 전제가 말이 안 되는 전제예요. 10만 명 중에 1명 정도를 장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10만 명 중에 1명 살아남는 것도 많이 살아남는 거다. 글로벌한 지금 경쟁이 지금 레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요? 그냥 대학까지 수준일 것 같아요? 아니면은 우리나라 국내에 그냥 어설프게 SI 시절에 버그 투성인데도 기업들이 그냥 눈 딱 감고 막 쓰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전 세계랑 경쟁하는 거예요. 지금 어도비도 망해가고 있어요. 피그마나 이런 제플린스 같은 서비스가 나오면서 어도비도 망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승부를 띄우는 게 장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조금 남들보다 공학적으로 지식이 더 있다 해서 장인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그 경쟁으로 보면 그런 거고, 그렇다고 모두가 기회가 없냐라고 봤을 때 기회가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은 실패 빈도를 미친 듯이 높이는 거예요. 제가 20살인데 한 달에 하나씩 실패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실패를 할 때마다 제품의 품질을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하면은 이제 멘티가 아니죠. 멘토 인생 회계해야 성공한 사람이 장인이 인생을 회계해서 20살에 살면 그렇게 살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 또 안 되는 이유가 사업을 해보면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릇이 커야 돼요. 불안을 이길 수 있어야 돼요.
일단 교환권 같은 거죠. 교환권 10배를 일반인이 쓸 수는 없잖아요. 먼저 죽거든요. 그러니까 교환권 한 배에서도 교환권 드래곤볼에 나오는 기술인데 아니 자기 그 체력이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능력이 2, 3배가 되는 건데 지금 자기 능력이 0.5배도 좀 힘들어가지고 다 징징대고 지금 투덜거리고 지금 이런 시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0.5인분도 못하는 사람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과연 AI가 있다고 해서 그 실패 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를 불태울 것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지금 300억, 500억, 1000억 투자받은 대표님들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가까이서 보면은. 그리고 돈을 투자받으면 또 사람이 또 간절함이 떨어져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받은 회사들 지금 기술 투자 팁스 같은 거 받은 회사들도 전부 다 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슬픈 현실이죠. 그럼 뭔가 장인이 되는 거는 어제는 뭔가 성공을 하고 이제 살아남으려면 장인이 돼야 되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방법이 예전과는 달라진 거라고 생각을 해야겠네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전 직장에서 이제 대표님을 처음 뵀잖아요. 그때 한번 AI 관련해가지고 AI 사용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대표님한테 한번 여쭤봤었을 때 그때 이제 대표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뚫어내는 거에서 오는 그런 뭐 인사이트나 경험들이 있는데 그런 시간들을 AI를 사용해서 뚫어버리면 그런 시행착오를 겪을 시간들이 사실상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 직면했을 때 본인 힘으로 이제 뚫어내는 거랑 이제 AI를 활용해서 뚫어내는 거랑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장인이 된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은 처음 그거는 이제 AI가 처음 등장했을 때 다 주니어들이 너무 AI 가지고 코딩을 하니까 문제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지금 AI만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자가 아니고 그냥 지시자잖아요. 솔직히 저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직업이 등장한다길래 진짜 콧방귀를 꼈는데 개발자들이 다 이제 보니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로 가고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만들고 있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아.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거를 익히기 위해서는 에너지라는 걸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쓰면은 이게 근육이 근력 운동처럼 무거운 걸 치는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잘 때 근육이 이제 죽으면서 새로 생성하면서 근육이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식도 그런 거예요. 내가 고통받은 만큼 이게 무게를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해하려고 노력한 만큼 무게를 치는 거예요. 근데 AI를 쓰게 되면 편리성이 있어서 일단 무게가 가벼워져요. 가벼운 걸 아무리 많이 든다고 해서 근육이 커지진 않거든요. 건강해지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밸런스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이제 사람들이 주니어들이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전부 다 질문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질문을 하고 이해하려고 한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같은 문제를 같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장점은 뭐냐면은 방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데 목표는 명확하고 내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다음 지시나 버그를 못 잡는 거라니까 지금 AI를 활용하는 사람들은 AI한테 배우고 있는 거죠. 질문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질문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AI만큼 인풋량이 누구도 될 수가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그 장인의 개념은 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고차원 설계자만이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결국 고차원 설계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장인이기 때문에 이 경험의 빈도는 확실히 늘릴 수 있고 반대로 더 빨리 장인이 될 수는 있죠. 근데 내가 어떤 미션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걸 목표로 하고 있느냐 정말 글로벌 제품을 내가 만들어서 안착을 시키고 인계점을 다 채워나가겠다라는 거에 내가 메인으로 있으면은 장인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남들보다 더 빨리. 남들이 10년이 걸렸다면 1년도 안 걸릴 거예요.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겠죠. 그 정도 AI가 말하는 걸 이해하고 AI한테 질문하고 이해하고 서로 토론하고 피드백하고 고쳐나가고 디스커션하고 논의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누구보다 빠르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본심하고 자연스러운 거와는 반대다. 이것도 노력이라는 거죠. 에너지를 쏟는 거죠. 그 AI한테 계속 지시를 하면은 생각이란 걸 안 하게 돼 있어요. 네가 다 찾아서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상태 관리도 잘 해서 아무 문제 없이 해줘. 이렇게 해줘. 이건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것도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해줘 하면 이제 AI는 그 했던 사람의 질문의 맥락을 인풋 컨텍스트로 인풋 토큰으로 앞단부터 다 들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AI가 무언가를 수행할 때도. 그래서 지적할 때 정확한 포인트로 지적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할 때도 똑같아요. 기술자끼리 대화하고 있는데 둘이 뭉실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문 용어를 가지고 딱딱딱 주고받아야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AI한테도 뭔가 네가 뭘 잘못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기술 용어를 써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서술형으로 막연히 거시기에서 거시기 해주세요 하라고 하면은 AI는 그 거시기가 뭔지 해석하는 데도 시간을 걸린단 말이에요. 완전 수학 문제 내듯이 하는 거죠. 미지수를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AI에게 해석해 달라고 하면 AI는 머리가 터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GPT-5 같은 것들이 나온 거죠. 그냥 너희는 나에게 지시할 능력이 안 돼. 하고 싶은 거 추상적으로 얘기해봐. 구체적인 건 내가 할게. 이게 이제 GPT-5부터 이제 발생하는 일들일 거예요. 그래서 또 무능한 사람이 또 좋은 제품을 만들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제는 정말 그래봐야 단순한 것밖에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꿈을 꾸는 건 자기 실력만큼 꿈을 꾸거든요.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만큼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시행착오가 다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은 기회의 땅이죠. 원피스 같은 거죠. 만화. 대항해 시대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저는 서부 개척 시대라 부르는데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AI를 활용해서 뭘 하고 인문학적인 게 다 녹아 있겠죠. 사람이 돈을 낼 수밖에 없게끔 불안을 조성해서 이걸 알게 되면 너희는 미래가 잘 될 거야, 이런 포지션들을 다 설계를 한 사람들이 이제 고객을 유치할 거고, 고객이 그냥 그런 거를 마케터들이 잘 알아요. 퍼널이라 가지고 이제 고객을 모입해서 결제가 일어난 이 단계를 다 나눠 가지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들이 마케터들이란 말이에요. 개발자들은 그런 거 모르니까 문제가 있고. 네, 약간 대표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1마일을 자주 말씀하시잖아요. 그것까지도 AI가 커버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곤란한 게 그 마지막 1마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AI가 마지막에 그걸 해결할 거예요. 그거는 질문을 잘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어떤 마지막 1마일에 공경에 처한 사람이라고 있을 때 예전에는 프로젝트가 망했어요.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망하지 않는데, 대다수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망했다면은 지금은 그 상황에 직면하면 비싼 AI를 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저 같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큰 돈을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비싼 AI를 활용해서 마지막 1마일을 해결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 마지막 1마일도 자세히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에요. 이기종 간의 통신이라든지 좀 귀찮은 일들이란 말이에요. 비동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시점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마지막 1마일에 직면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 해결할 마음이 있고, 해결할 마음이 있어요. 그 다 소송까지 가기 때문에 그 수십억 막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결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간절하단 말이에요. 밤을 새서라도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누구나 그 시점에. 근데 그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AI라는 큰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1마일이 아키텍트나 설계자가 먹고 살 수 있는 영역이었다면은 이 부분은 이제는 더 낮은 레벨도 뚫을 수 있게 됐다. 근데 제가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은 지금 모두가 AI 가지고 비전문가들이 제품을 만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1마일은 모사하고 마지막 50마일에서 망가지기 시작할 거고, 멈출 것이냐 갈 것이냐, 그러면 더 AI를 제어 잘할 수 있는, 통제 잘할 수 있는 사람 찾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계속 AI한테 뭘 물어본다고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왼쪽으로 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AI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이제 사용하고 이제 제어를 할 줄 아는 그런 최소한의 능력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최소한이 아니고 AI를 잘 활용해야죠. AI를 제일 잘 이용하는 사람만이 살아남겠죠. 사실 서비스를 어쨌든 만들려고 하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면 사실 그 서비스 자체를 어쨌든 제어를 해야 거기서 뭔가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요구사항에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마케터 분들이나 이제 뭐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고객들의 그런 요구사항이나 뭐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그런 흐름들은 제일 빠삭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만큼 이제 개발 쪽에 지식이 그만큼 있으시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AI가 커버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봐야겠네요. 근데 중요한 거는 커버가 된다라는 게 뭐냐면
이 기술이 인풋값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AI에 대해 설명을 하면 AI는 이제 그 비지도 학습이라는 걸로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데이터를 쏟아부어서 비지도 학습으로 이제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지도 학습이라는 값이 들어와요. 에이전트가 들어거든. 지금 거는 대부분 비지도 학습된 거에 지도 학습을 지금 많이 섞어서 이렇게 GPT-5나 이런 에이전트가 많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지도 학습을 하고 있는 애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1마일을 왜 다들 못 뚫어내냐면은 원천 기술이 없고 직접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돈 주고는 샀었지만 돈 주고 사오는 컴포넌트나 소프트웨어가 커스텀을 거기서 안 해주니까 거기는 커스텀할 기술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작은 회사를 위해서 커스텀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인들이 이 커스텀 해주는 영역을 이제 튜닝이나 아니면은 뭐 성능 튜닝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1마일을 해결해 줬는데 지금 지도 학습을 시키고 있는 애들이 대단한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수의 그 뛰어난 지능과 경험치를 다수가 이제 학습된 AI로 추론 때만 쓰니까 그리고 뭐 특별히 창의적인 역할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에서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 데이터 드리븐 컴포넌트라는 걸 제가 창의를 했기 때문에 AI 텍스트로 들어오는 내용을 생산성인 컴포넌트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컴포넌트 라이프 사이클을 제어할 수 있으니까 나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 구글 제미니에서 이번에 에이전트 만든 거 보니까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건 똑같은 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구조는 데이터 드리븐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식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미분처럼. 그러니까 저도 동적인 컴포넌트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을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창의를 했지만 지금 미국에서 만들고 있는 동적인 시스템은 1대 N을 구조로 잡고 모든 시스템에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거는 그 내부적으로 보면 코어하게 보면 제 설계랑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AI 에이전트가 미국에서 만들지 않았으면은 제가 만드는 방식이 어쩌면 센세이션을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속도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거 지금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 만들어내려고 지금 막 컨설팅하고 막 여러 가지 상품을 팔고 있는데 저기는 아예 그냥 천문학적인 조단위 돈을 때려박아서 그냥 아예 거기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럼 속도 면에서 저는 그분들을 따라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저도 이제 큰 흐름을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큰 흐름과 싸우려고 하진 않아요. 그 작은 흐름에 빈틈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장인으로 가는 길목에 다 죽을 것이고, 그럼 장인이라는 형태로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면은 상품이 머릿속에 그려지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소비자한테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게 있으니까. 그럼 나는 이제 그 에이전트를 쓸 거냐, 그거 월 비용이 비싸면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쌀 것이고, 만약 거기 월 비용이 싸다 그러면 우리도 그걸 이용하는 게 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우리가 커스텀이 되냐를 또 지켜봐야 돼요. 커스텀이 안 되면 결국은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빈틈을 노리고 있는 건 뭐냐면은 에이전트도 직접 만들고 프라이빗 LLM도 연결하는 거예요. 온 프레미스로. 왜냐면은 저런 제품들 분명히 온 프레미스로 제공해 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온 프레미스로 가져야 되는데 이거 가지려면 너무 우리 회사의 장인들도 많아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뭐 빅데이터도 처리를 해야 되고 동접도 많이 처리해야 되고 생산성도 자동화 다 붙여야 되니까 쉬운 건 아니다. 근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게 앞으로 소프트웨어 그 산업은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을 가지려고 할 거예요. 전부 다 가지려고 할걸요. 지금 아직 뭐 시장도 초기다. 한 10년 안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기들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 뭔가 경쟁력이 가진 걸 갖고 싶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컨셉으로 AI 에이전트와 자체 AI 에이전트와 물론 이제 대다수는 오픈소스긴 하고 우리가 특화돼서 제가 두세 가지 정도만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할 건데, 근데 크게 보면 미국 애들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작은 회사들에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비슷한 걸 만듦으로 그냥 프레임워크를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이 좋은 프레임워크를 봐도 해석도 잘하는 방법이거든요. 내가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봐서 실패해 본 사람이 잘 만든 프레임워크를 보고 감탄사가 일어나는 거지, 프레임워크를 한 번도 안 만들어 본 사람들은 남이 짠 프레임워크 관심도 없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소스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상속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떻게 의존성 역정을 시켜놨는지, 뭐 변수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놨는지, 상수들은 컴파일 전에 말아놓은 건지, 런타임에서 최초에 세팅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본 사람만이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에이전트를 만들므로 인해서 잘 만든 에이전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도입될 수 있고 안 될 거, 아니면 커스텀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에이전트를 만들므로 인해서 잘 만든 에이전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계속 측량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금 도입될 수 있고 안 될 거, 아니면 커스텀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 지금 천만다행이라 생각하는 게 일단은 우리 회사는 진짜 괜찮은 게 지금 의미님이 하고 있는 지금 커머스를 중심으로 재능 마켓이나 여러 가지 우리 PG사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결제가 일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중개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AI 에이전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거니까. 두 번째 우리 상품 중에 이번에 팔렸긴 했지만 SNS에 채널에 계속 컨텐츠를 홍보해주면서 컨텐츠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고 소비자의 반영을 해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이 시스템. 이것도 AI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이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 TTS나 이런 거 쓰려면 서버 리소스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절대로 무료로 쓰게 안 해준다고요. 유료로 다 쓰게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실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맘만 AI 공짜로 쓸 수 있거든요. 크롤링으로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크롤링 시스템을 해가지고 다양한 무료 AI 같은 거 그 인풋값하고 결과값 다 뽑아내가지고 우리 자동화에도 다 집어넣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유료 API가 하더라도 우리는 무료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어차피 엔드-투-엔드 테스트 하는 그 툴 자체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게 발전해 나가는 이 시간과 노력과 이 퀄리티에 대해서는 이 AI 에이전트나 AI 기술들이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결국 이걸 만들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는 AI를 활용한 어떤 결과물이 성장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건 다 지금 말도 안 되는 그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커머스 지금 혼자 만들었잖아요. 한 2달 만들었나요? 입점형으로 그거 다들 다른 데는 진짜 엄청나게 인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능 마켓도 똑같아요. 물론 우리도 지금 아직 우리는 이제 시작이어서 그리고 뭐 아직 갈 길은 멀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그 시티은행 리전팀 미국에 그 프레임워크를 iOS 안드로이드 탑재해가지고 런칭도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 기술이 모바일로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원래 운영 프로그램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렉트론 가지고 뭐 맥이나 윈도우나 뭐 이런 데 납하고 뭐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 자체도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결국은 기술과 코드를 잘 짜준다 해도 이 상품으로 가서 인프라까지 멀티 디바이스랑 온 디바이스 하려면 이 공학적인 지식이 많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1마일이 아마 어려울 거라는 거죠. 코드가 결코 해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물론 거기 TA나 TI나 테크니컬 인프라나 이런 어떤 MSA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라든 이런 아키텍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 다 몸값 비싸다는 거. 첫 번째는 몸값이 비싸고 결국은 엔드단 1마일을 하기 위해서 제어하는 사람들의 개발자들의 몸값은 지금도 비싸지만 앞으로도 더 비쌀 가능성이 높고 우리는 그 부분을 자동화시킬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박은 지금 AI PDF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제일 대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은 우리도 어느 정도 원천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컨텐츠를 자동으로 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AI 에이전트 자동화에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결국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문서라든지 우리가 원하는 동적인 문서를 만들 수 있는 툴을 지금 그래도 돈을 받고 만들고 있다는 거는 정말 우리 회사에게는 큰 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잘 잡았어요. 그리고 지금 GPT-5가 하고 있는 역할은 정확하게 우리 회사 같은 회사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만큼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메타도 지금 메타 기존 개발자들 다 나가고 천문학적인 사람 데리고 오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은 AI 이 챗봇 기반에서 커머스랑 스토어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결제 모듈 달아서 그 플랫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제민이나 지금 GPT나 이런 애들이 미친 듯이 이거 발전시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모든 UI는 챗봇 기반으로 갈 거예요. 이제 결제도 거기서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그 GPT 안에 스토어가 분명히 들어올 거고요. 이 연계돼서 모든 게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메타가 갖고 싶은 거는 앱스토어란 말이에요. 결제를 해야 되는 스토어잖아요. 지금도 페이스북이 iOS 안드로이드 들어가서 그럼 결제 지금 30%씩 먹으니까 난리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은 결국 스토어를 만드는 거예요. AI 기반의 플랫폼에 게이트웨이를 만들어서 그 게이트웨이에서 돈을 결제를 일으켜 가겠다. 이게 상업적으로 붙어서 가는 그게 엔드게임이라는 거죠. 그거는 아마 게이트웨이 붙인 데도 물리적으로는 아마 파이썬으로 만든 이 랭그래프나 이런 것들 에이전트를 가지고 그 공장이나 스마트 팩토리에 파운데이션 모델에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결제도 그 스토어에서 아마 받아낼 거예요.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쓰는 조건이 이 어떤 그 게이트에서 돈을 지불해야 될 거예요. API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AI 쪽의 어떤 미래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걸 다 피해갈 거예요. 피해간다는 건 뭐냐면은 그거를 잘 활용해서 우리나라에 잘 도입하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걔네들이 지금은 최초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소홀히 할 만한 영역들 있잖아요. 그 영역에 우리 거를 집어넣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같이 갈 건데 작게 보면은 그 빈틈을 채울 것이다. 근데 그 빈틈 채우려도
그분들보다는 못하지만은 최소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과 설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걔네들이 못하는 걸 그 사이에 설계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장인이라고 생각해요. 이기종과 연결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이기종 연결하려면 아는 게 많아야 연결하는데 그거 다 비용으로 연산해야 되고 그 API로 다 요금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AI 기반의 지금 영상 자동화 만들 거지만 걔네들은 뭐 그 동적인 어떤 영상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거지 AI 자체가. 근데 우리가 가는 건 그 정도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 많은 연구비를 들여야 되니까 우리는 이걸 잘 활용해서 컨텍스트 맥락, 소비자가 반응하는 맥락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해도 이거 만들어내려고 해도 장인이 돼야 돼요. 지금 보면은 이제 앞으로 저희 재능 마켓도 집어넣어야 되고 채널톡도 해야 되고 그 IM앱에서 만들었던 그 홈페이지 자동화도 지금 만들어 넣어야 되고 근데 이거를 다 새롭게 설계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공통 모듈에서 이걸 다 붙여내야 돼요. 지금도 실력은 많이 올라왔지만 우리가 갈 길은 멀다. 물론 이제 그건 어민님 갈 길이고 제가 갈 길은 지금 이렇게 어려운 매주 들어오는 거 AI를 우리가 스마트 팩토리에 서빙할 수 있는 연결하는 기술 그 다음에 컨텐츠를 매일 발전시켜 나가서 자동화 배포하는 기술 뭐 이런 것들 코어하게 다 뚫어내야죠 전부 다. 물론 불법적인 건 안 하겠지만은 이 자동의 휴먼 인터벤션을 최소화를 시키고 우리가 작은 인력으로 큰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건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공략한 게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지금 AI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등장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상품화 시키진 않아요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오라클이 지금 떼돈 벌고 있긴 한데 전 세계 지금 오라클 대표가 지금 엔비디아 대표 다음으로 부자가 됐던가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거 테슬라 대표 다음 부자가 됐던가. 결국 엄청난 데이터베이스를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이 오라클 같은 회사가 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벡터 DB 가지고 관계형이나 어떤 그래프 형태의 DB를 만들어내서 이 빅데이터 처리하기 위한 그 많은 서버 리소스를 줄여보겠다. 이게 지금 저로서는 이제 그 기술적으로 창의적으로 붙으려고 하는 내용인 거죠. 그걸 이제 우리 커머스나 이런 데서 우리가 이걸 드림으로 해서 타 경쟁사 대비 뭐 10분의 1 비용으로 서버를 빅데이터를 처리한다든지 검색 엔진을 만들어낸다든지 AI 렉이랑 연결을 해서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갖고 온다든지 이게 워드 임베딩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커머스나 재능 마켓이나 소비자가 많이 들어오는 플랫폼을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이 벡터 DB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 벡터 DB가 있으면은 뭐가 좋냐면은 우리가 손해보험사라든지 우리 정산을 많이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복잡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 때 엄청나게 비용 줄일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억 단위로 전부 다 수십억 단위로 다들 서버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 관련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 놀라운 기술이 수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저는 눈치를 챘고 물론 이제 이분 미국 분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더 좋은 툴들이 나올 거긴 하겠지만 만약 그게 무료라면 저도 가져다 쓸 거고 유료라면 동일한 퀄리티로 올려놓고 더 싸게 팔 것이다. 왜냐면 결국 데이터베이스가 엄청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회사에 좀 멀리 가는 길인 거죠. 아무튼 GPT-5가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이 아는 만큼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대중들은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고 이 프리랜서 레벨의 사람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 거고 기업들은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거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리고 저도 다수가 살 수 있는 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소수가 살 수 있는데 우리도 못 살 수 있지만은 최소한 우리는 미래라도 이렇게 그림이라도 그려지니까 최대한 처음에 좀 연합을 좀 하려고 하는 거죠. 최종 느낌. 이제 장인이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인이 되는 걸 선택하셨잖아요. 그렇죠. 고민이 많이 되죠. 네, 사실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사실 장인이라고 하면 내가 직접 그 시행착오들을 겪고 그만큼의 시간과 경험들을 쌓아야 장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는 그냥 진짜 내가 모든 시행착오를 다 나 혼자 겪어가면서 뚫어 나가겠다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에 놓인 것 같고 어쨌든 이제 AI가 말 그대로 인풋이 압도적이다 보니까 AI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활용을 해서 쌓는다는 그 경계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지가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단순히 AI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AI를 그냥 말 그대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이제 내가 가진 뭐 기술력이나 그런 경험들을 쌓아가야 될 건데 아직은 그 기준이 되게 잡히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다들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장담했지만 그 은민님과 같이 시작한 개발자들은 다 개발 접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장인이 되는 건 둘째치고 사람 낭비도 쉽지가 않다.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의미님께서는 이 창업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있잖아요. 사무실 렌트를 하고 비용을 내고 관리비를 내가면서 경쟁자들의 제품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이 부딪히는 벽과 허들을 다 느끼면서 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참다운 수업이 아닌가 지금 시대에. 그리고 디자인 패턴이라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이 공학적인 메커니즘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어쨌든 회사는 지분도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 시기에 회사가 탄생을 해서 잘 됐을 때는 보상이라는 게 또 따른다는 거죠. 근데 좋은 소식은 지금은 기회의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은 기회의 땅이 이전에 했던 회사들만 억울하지. 힘들게 만들어가지고 근신이 그 유지인력을 수백 명을 만들어놨는데 경쟁사는 똑같은 거 만드는데 10명이서 뭐 1000명이 할 만한 일을 낸다면은 이 자유 경쟁 사회에서 이 기존 업체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을 거예요. 퇴직금부터 모든 인력을 정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좋아요. 길수록 좋아요. 사실 고민이 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좀 배부른 고민일 수 있는데, 페르소나 그 다녔을 때 제가 쌓았던 그런 경험이나 실력적인 부분들, 그런 성장 속도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회사 초기부터 직접 이제 솔루션들을 만들고, 당연히 그냥 일단 초본이긴 하지만 만들어 가면서 쌓였던 실력이나 그런 실력적인 향상된 부분들, 그리고 다른 뭐 그 외적인 경험들을 놓고 보면 사실 지금이 되게 압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건지 싶을 정도로 뭔가 시대적인 발전, 솔직히 말하자면 AI의 발전 속도죠. 이게 따라잡아 가지고 있는지 싶을 정도로 뭔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좀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유민님이 저랑 한 걸 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직장인으로서 개발자로서는 미래가 없어요. 그럼 플랫폼의 주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소프트웨어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과정은 아까 말했던 유민님 고민과 똑같아요. 내가 연구하고 고민할 시간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2년 뒤를 생각해봐요.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주인은 문제가 생기면 고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과정들을 계속 밟아 나감으로 인해서 지금도 성장 속도 엄청 빨랐지만은 이 우리 제품 출시하고 유지 관리하고 글로벌하게 서비스하는 순간 디테일한 기술이 엄청나게 높아져요. 물론 AI를 도움을 받아서 인풋은 작지만은 인풋을 시간 짧게 들였지만 그걸 결국 다 해결해 나갈 거잖아요. 그럼 2년 뒤에는 나는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2년 지나서 개발자가 될 사람들은 통제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빠르다고 하지만은 아직 AI 자체가 뭔가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AI 자체 혼자서 제품 못 만든다니까요. 피그마 같은 거, 제플린 같은 거 못 만든다니까요. 그렇게 되려면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어요. 근데 2, 3년 지나면 의미님은 제플린 같은 거 만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그마 같은 거 만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AI 에이전트 제 슬로 팩토리 다 인수인계 받아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다른 회사처럼 CRUD만 조금 하고 부분 역할만 하고 외부에서 갖고 온 서비스 연결만 하는 사람은 당연히 AI 에이전트 첫 번째 타겟이 되겠죠. 근데 2, 3년 지나서 우리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 일단 지분이라는 걸로 재산 보호를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글로벌 런칭하기 위해서 우리가 글로벌로 나가는 이 컨텐츠, 마케팅, 기술, 이 언어적인 기술 자체를 AI가 또 해줄 거니까 우리가 글로벌 나가기도 좋잖아요. 그럼 이 모든 과정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들도 너무 많아서 왜냐면 개발만 제가 집중시키고 있긴 한데, 왜 개발만 집중시키냐면은 지금 그 경험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져야 되면 제가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야겠죠. 물론 개발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돈 벌어야 돼가지고 결국은 지금 의미님이 그걸 가져가고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의미님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그 경험을 지금 못 가져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회사는 다니고 있지만 성장을 못 하고 있어. 그래서 괴로워. 이게 기본 이 개발자들의 고민이란 말이에요. 우리 회사 상품 중에 그 동기부여 아니고 인지부여라고 10만 원짜리 팔 건데 그 10만 원 그 팔리는 고객이 누구냐면 회사는 다니고 있지만 성장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비개발자분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 최근에 많았던 그 개발자들 양성하는 시스템들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등장한 사람들을 활용해서 뭔가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 대부분 개발자 혼자서 뭘 하고 있어요. 그럼 거기 멘토도 없고 이런 방향 잡아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 수업을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미님은 옆에서 완전 직접 배우고 있잖아요. 멘탈 케어까지 다 해가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쩌보면 의미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 가장 복받은 사람일 수 있다. 물론 우리 회사 망하면 뭐 소용없는 짓이겠지만은 어쨌든 꿈 자체가 소프트웨어잖아요. 글로벌하게 만드는 소프트웨어고 의미님이 그걸 메인에서 중심을 잡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더 심한 고민을 하고 있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의미님을 여기 합류시켰던 것도 너무 근심하고 있어서 합류를 시킨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장에 대한 그런 거, 내 미래가 걸려 있으니까 다들 고민하고 있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랑 이제 1시간에서 2시간 대화하려면 돈 10만 원 주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의미님은 제가 계속 방향 잡아주고 피드백 해주고 잘못된 거 방향, 미래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방향을 계속 미세하게 잡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의미님은 지금 항해실에서 밑에서 이제 기관실에서 기관 그것만 하고 있지만 배는 똑바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술 습득은 의미님이 다 하게 되는 거고. 누구나 이런 기회를 저는 가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만약에 20년 전에 저의 멘토들이나 저랑 사업하시는 분들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줬으면 얼마나 좋았나 싶었지만은 전혀 대부분 사업은 어렵기 때문에 방향 못 잡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고 지금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보면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채널을 만들 거란 말이에요. 채널명을 이제 밝히진 않을 건데 우리가 한다는 티를 안 낼 거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 그 소비자의 어려움을 계속 전달하면서 결국 우리 그 컨설팅으로 전달되게끔 채널을 만들 건데, 아무튼 그런 채널들을 보면서도 의미님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으쌰으쌰하자고 좋은 내용을 말한 건 아니고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GPT-5 나와서 심란한 토요일날 점심 먹고 아무 얘기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